지하철 출퇴근길 지옥철이라는 민원 때문에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출근 시간 김포 지하철에 올랐는데요. 현장에서 출근길 불편을 체감한 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2경인선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광역철도 계획을 기다리던 부천 옥길지구 주민들이 실망하는 표정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5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실적의 6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두량열차인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퇴근길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이 김포시장에게 직접 골드라인을 타보고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제안까지 남겼는데요. 결국 출근길 지옥철에 오른 김포시장,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정하영 김포시장의 지옥철 출근길에 이세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7시 무렵, 김포 양촌역에서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으로 향합니다. 텅 비어있던 열차는 출발 10분 만에 붐비기 시작합니다. 종점인 김포공항역까지는 5개역이나 남았지만 열차 안은 벌써 꽉 찼습니다. 내리고 타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쯤 풍무역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서둘렀지만 예상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김포가 가장 혼잡률이 높을 때가 7시 한 40분에서 8시 20분인데 지금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구례역을 지나면서부터 시민들이 많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타고 오니까는 우리가 설계했던 150%의 혼잡률을 훌쩍 넘어서 200%에 가까운 혼잡률을. 숨막히는 출근길, 김포 시민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참다 못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장에게 직접 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시장의 출근길에도 동행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김포공항이나 아침에 또 풍무에서 탈 때 보면 사람이 너무 가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좀 정말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너 번 먼저 보내고 탄 열차였지만 혼잡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꽉 찬 열차는 승객을 다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이번 열차에 올라탄 마지막 승객이 출입문을 잡고 위태롭게 버텨봅니다. 객실은 다시 10,000원. 꽉 막힌 공기에 카메라 렌즈도 뿌옇게 변했습니다. 때마침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무색하게 들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계를 우여곡절 끝에 종점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환승이 가능한 김포공항역입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환승길은 더 전쟁터 같습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경험한 김포시장은 피켓을 들었습니다. 예비 차량을 당장 다음 달에서부터라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가장 혼잡하는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혼잡률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출퇴근길에는 안전 인력을 더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그보다 더 장기적인 대안도 내놨습니다. 광역철도 유치입니다. 광역급행철도를 유치하는 것, 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연장시키는 것이 유일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광역철도 유치는 정부 계획부터 오르는 게 순서. 개통 1년 반 동안 출퇴근길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김포 골드라인. 광역철도 유치 전략에 힘을 싣는 추진체가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2 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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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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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2
제2경인선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반대로 지난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 광역철도만 손꼽아 기다리던 부천 옥길지구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최근 제2경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중단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의 선행 조건인 구로 차량 기지의 광명 이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경인선을 지날 예정인 인천과 부천 일대 지역 정치권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일정이 늦춰졌을 뿐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사업 대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부천 옥길지구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대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건의해왔던 상황. 입주 5년, 인구는 늘어났지만 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타 지연으로 사실상 사업이 표류하거나 노선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라서요. 진행되는 과정도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후보지라든지 다른 부분이 여파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공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하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권역을 잇는다는 제2경인선 계획.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차량기지 이전 과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광역철도 추진 동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5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 실적의 60% 수준으로 감소한 건데요. 인천시의회 업무 보고에서는 인천경제청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5억 5,100만 달러, 목표 대비 84%에 그쳤습니다. 그 전년 실적보단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인천경제청 투자 유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선 이 같은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경제청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본부장이 돌연 사직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전임 본부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냈는데 인천경제청은 최근 다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투자 유치 임기제 공무원의 운영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과에 맞는 과감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성과가 나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뭔가 좀 더 좋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그래야 이게 서로 일하려고 그러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자꾸 해야. 인천경제청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조직 구성 면에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 밖에도 표면적인 수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있는 투자 유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투자에 더 집중하란 요구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가짜 신청 사이트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고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가짜 신청 사이트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며 다른 곳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안내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짜 사이트는 2차 기본소득 신청 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던 경기도청 A 주무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A 주무관은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B씨는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B 씨의 범죄 혐의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대면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진료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해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진료 병원의 의사와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확진자에 대한 일선 병원에서의 대응과 병상 배정 체계 문제점들을 공유합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이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로 왜곡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고품질의 주택을 구해서 살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공공 영역에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28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파주와 오산, 화성 등 3개 지역에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배달특급은 2월부터 포천시를 시작으로 3월 김포시 등 5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현재 경기도 주식회사는 포천과 연천, 김포 등 6개 지역에서 가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에 비해 최대 10%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경기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됩니다. 특정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천시는 2월 1일 낮 12시부터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 유지 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의 경우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무등록 사업자와 매출액이 없는 휴폐업자, 또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와 지방정부의 치안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도는 4월 말까지 자치법규 재개정을 마치고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를 5월 말까지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연구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아래 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사무국을 한 곳씩 두고 5개 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1개 사무국에 2개 과 규모로 구상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봉사단이 지난 27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쌀 1,020kg을 기탁했습니다. 세계봉사단은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공동모금회는 어려운 탈북민을 생각하는 세계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 물품을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팔린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중고차 허위 매물 사이트가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고차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허위 매물 광고를 게재한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 매물 등록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6건, 사고 내역 불일치 1건 등이었습니다.